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입니다. 오늘은 또다시 돌아온 올리브영 빅세일. 시간 너무 빠르지 않아요? 3월, 6월 세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이래. 제가 광고 없는 추천템 영상은 또 오랜만이라 진짜 잘 먹고 잘 쓰고 잘 바른 것 중에 딱 11가지 추려가지고 왔거든요. 바로 시작할게요.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제품은 제가 정말 효과를 톡톡히 본 스킨케어입니다. 이니스프리 레티놀 시카 흔적 앰플이에요. 제가 올 여름에 여드름도 진짜 많이 나고 요철도 되게 심했거든요. 근데 사실 여드름에는 효과를 많이 못 봤어요. 근데 요철, 울퉁불퉁한 피부결 케어에는 이게 효과가 진짜 좋습니다. 한 달 전쯤인가 올리브영에서 기획전을 열었었어요. 제가 그때 구매를 하고 꾸준히 사용 중인데 사용한 지 2주 정도 됐을 때 요철이 거의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천템에 급하게 끼워 넣어봤어요. 제형이 워터리한 제형이라 피부 타입 상관없이 누구나 부담 없이 사용하기 좋을 만한 제형인데 이 제품이 레티놀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고함량의 레티놀이 포함된 제품은 아니거든요. 레티놀 좀 많이 써봤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수준일 수 있는데 레티놀을 처음 사용해보시는 분들이나 레티놀이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하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릴 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 안에 시카 성분이랑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끈적이거나 미끌거림 없이 피부에 수분 보습감을 채워줘서 밤낮으로 데일리하게 케어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저는 어지간한 앰플 30ml 정도 구매를 하면 거의 한 달? 한 달 조금 안 되게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똑같은 30ml인데도 한 3주 정도 쓰니까 다 쓰더라고. 그래서 이번 올영 세일 때 또 쟁이러 갈 예정입니다. 저처럼 요철이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에게 이 앰플 추천드려봐요. 다음은 저의 클렌징 밤에 대한 편견을 싹 깨준 제품입니다. 유이크 바이옴 베리어 콜라겐 펌인 클렌징 밤. 클렌징 밤을 제가 진짜 많이 사용을 해봤거든요.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면 이 팔뚝을 타고 흘러내리는 그 느낌이 싫어서 클렌징 밤을 진짜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클렌징 밤 특유의 미끌거리는 듯한 뭔가 2차 세안을 꼭 필수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의 마무리감 때문에 클렌징 밤 유목민 생활을 하다가 정착한 제품입니다. 일단 유이크 클렌징 밤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 미끌거리는 마무리감 전혀 없고요. 2차 세안하는 것보다 클렌징 밤 하나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게 더 좋은 제품이에요. 이런 마무리감보다 클렌징 제품이니까 세정력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에뛰드 마스카라 알죠?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 4호 얘가 진짜 안 지워져요. 클렌징 오일을 사용을 해도 약간 잔여물이 남아서 아이 리무버를 거의 필수로 해줘야 되는 마스카라인데 클렌징 밤으로 문질문질해서 녹여주면 깔끔하게 닦여 나옵니다. 제가 또 눈이 좀 예민해서 클렌징 오일, 아이 리무버, 클렌징 폼, 클렌징 밤 뭘 사용해도 세안하고 나오면 눈이 시뻘개져서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안자극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이라 눈에 자극감이 하나도 없어요. 눈이 진짜 편합니다. 저는 세정력이 조금 떨어졌어도 눈이 편한 느낌 때문에 이 제품을 계속 사용해줬을 것 같은데 세정력까지 좋으니까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자극 없는 클렌징 밤, 근데 깔끔한 마무리감을 가진 제품을 찾는다면 이거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메이크업 제품들 가지고 왔어요. 일단 이거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올리브영에서 재구매를 가장 많이 한 제품입니다. 필리밀리 포인트 커팅 속눈썹 1호 슈퍼롱 C컬. 물론 소모품이라서 많이 구매한 것도 있는데 일단 들어봐. 제가 마스카라를 해도 금방 처지고 속눈썹이 또 막 지네 멋대로 막 이렇게 나 있어서 뷰러랑 마스카라를 하는 것보다 속눈썹을 붙이는 게 시간이 덜 걸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거 속눈썹 하나하나 정리해주는데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는 풀 메이크업을 한다 했을 때 속눈썹을 꼭 붙이는 편인데 제가 가닥 속눈썹, 통 속눈썹 둘 다 사용을 해봤거든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잖아요. 가닥 속눈썹 되게 자연스러운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저처럼 수전증이 조금 있다 하면은 이 각도 맞추기가 되게 애매한 그런 느낌이 있고 통 속눈썹은 대충 길이만 맞춰서 붙이면 가닥 속눈썹보다 훨씬 빠르게 붙일 수는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눈 앞뒤로 살짝 뜨는 그 허닥낌 뭔지 아시죠? 그래서 저는 통으로 된 속눈썹을 잘라서 사용을 많이 했는데 이 제품은 잘려 있습니다.
3등분 돼 있어서 귀찮게 커팅 안 해도 되고 가닥 속눈썹처럼 한 땀씩 되어 있으면 이 각도 맞추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데 얘는 3-4땀씩 잘려 있어서 진짜 속눈썹 처음 붙여본다 하시는 분들도 예쁘게 붙일 수 있는 속눈썹이에요. 제가 이 속눈썹을 어떻게 붙이냐면 일단 속눈썹에 뷰러를 해줍니다. 그리고 가장 끝에 있는 속눈썹을 떼서 내 속눈썹 아래에 붙여줘요. 저는 눈이 약간 물려있어서 뒤로 트여주려고 제 눈보다는 살짝 뒤로 빼서 붙여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제품을 이 땀 길이만큼 떨어뜨려서 붙여요. 그리고 각도 맞춰서 살짝 기다려준 다음에 이 속눈썹이 연결 안 된 부위를 트위저에 마스카라를 묻혀서 찝어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마스카라에서 속눈썹의 볼륨감을 조금 더 살려줘요. 이러면 이렇게 눈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눈이 물려있어서 앞에 있는 속눈썹은 잘 안 쓰는데 요 눈앞이 빈 게 조금 허전하다 싶으면은 앞에 있는 속눈썹 2땀 정도 더 잘라가지고 붙여주셔도 예쁩니다. 진짜 쉽고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속눈썹 못 붙이겠다, 속눈썹 붙여도 예쁜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발 이거 한 번만 써주세요. 진짜 예쁘다니까. 다음은 저처럼 눈가가 칙칙하다, 피부톤 자체가 어두워서 섀도우로 발색을 했을 때 뭔가 색감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탁하게 보인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다빈드 서울 아이쉐이드 프라이머 9호 밝은 베이지빛의 아이 프라이머인데 일단 눈에 바른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안 바른 쪽은 확실히 피부톤이 칙칙한 느낌이고 바른 쪽은 뭔가 균일하고 깨끗한 느낌이죠. 이렇게 톤 맞추려고 눈가에 컨실러나 파운데이션을 많이 올리면 쌍꺼풀에 끼이기도 하고 쉽게 번질 수도 있는데 이 제품은 아이 프라이머잖아요. 그래서 눈 화장 번짐, 크리즈까지 한 방에 싹 해결해주는 제품입니다. 이거 바르고 안 바르고 섀도우 발색도 꽤 달라요. 조금 더 컬러가 잘 느껴집니다. 근데 아이 프라이머 바르기 어렵다, 양 조절 어렵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런 분들은 올리브영이나 쿠팡에 싸게 판매하는 1회용 스펀지에 아이 프라이머를 묻혀서 톡톡 올려주고 깨끗한 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주면 아이 프라이머 바르기 쉬운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오늘 가져온 9호 말고도 베이스로 사용하기 좋은 컬러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컬러들 사이트 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다양한 색도 많이 쓰고 웜쿨 왔다 갔다 하면서 메이크업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9호로 들고 왔습니다. 다음은 롬앤의 베어그레이프 좋아하시는 분? 베어그레이프 구매했는데 생각보다 탁하다 하셨던 분들, 제가 비슷한 깔로 진짜 예쁜 틴트 하나 찾아가지고 왔거든요. 바닐라코 듀글로우 틴트 모브 스플레 컬러입니다. 베어그레이프랑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맑고 핑크빛이 느껴지는 컬러예요. 처음 발색할 때는 흰기가 좀 올라와서 엥? 싶을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컬러가 약간 차분해지거든요. 이 컬러가 진짜 예뻐. 맑은데 약간 탁기도 느껴지고 핑크인데 모브빛도 느껴지는 오묘한 느낌. 그래서 여쿨 뮤트 분들에게 찰떡일 것 같긴 한데 쿨톤 분들이 생얼에 가볍게 사용하기도 좋은 그런 틴트입니다. 바를 때 약간의 플럼핑 효과, 화한 느낌이 들면서 글로우한 제형이다 보니까 입술이 진짜 편해요. 근데 이 틴트가 또 엄청 얇게 발리는 제형이거든요. 근데 광택감은 또 너무 예뻐요. 그쵸? 약간 요런 느낌의 컬러 뭔지 아시죠? 이 살짝 뮤트하고 약간 모브빛이 느껴지는 그런 컬러 좋아한다 하시면 추천드리는데 처음 바를 때 컬러에 흰기가 섞여 있어서 그런지 유플레 현상이 좀 있더라고요. 그건 좀 아쉬워요. 다음도 립입니다. 나는 립 바를 때 지속력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너무 쨍한 컬러는 싫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롬앤 베어 물틴트 1호부터 4호. 예전 물틴트 하면 쨍한 발색 뭔지 아시죠? 레드, 오렌지의 컬러들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번 롬앤의 물틴트는 여리여리하고 수채화 같은 느낌의 발색을 내는 틴트입니다. 컬러가 물틴트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예쁘고 여리여리한데도 착색이 기가 막혀서 지속력도 좋아요. 그래서 라이트톤 분들은 단독으로 사용하기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고 아니면 베이스로 이 물틴트 착색 싹 깔아놓고 그 위에 원하시는 컬러 까셔도 지속력이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근데 물틴트 예전에 많이 써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물틴트라는 틴트의 제형 특성상 틴트에 수분이 날아가면서 입술에 있는 수분도 같이 뺏기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술이 쪼그라들고 진짜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은 입술이 아파. 근데 롬앤의 물틴트는 그것도 약간 보완한 느낌입니다. 예전에 물틴트가 토너 같은 느낌이었다면 얘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촉촉한
되게 얇은 에센스 정도의 수분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글로우한 틴트, 앞에 보여드렸던 듀글로우 틴트처럼 입술이 그냥 마냥 저냥 편한 그런 틴트는 아니지만 예전에 물틴트에 비하면 훨씬 나아진 제형이고 1호부터 4호가 진짜 맑은 느낌의 여리여리한 컬러예요. 이 중에 취향 하나는 있겠지. 다음은 하이라이터입니다. 하이라이터 고를 때 빔이 너무 빡 생기는 건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한 듯 안 한 듯 자연스러운 느낌은 좀 별로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하이라이터예요. 2AM 퓨어 글래시 하이라이터. 컬러는 총 4가지로 출시됐는데 저는 쉘 컬러를 가장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하이라이터에 컬러가 들어가는 순간 예쁘긴 한데 조금 인위적이어 보이기 쉬울 수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죠? 말을 못하지? 근데 이 쉘 컬러도 컬러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은은한 골드 핑크 컬러입니다. 막상 얼굴에 사용하면 크게 컬러감이 두드러지지 않아서 좋았고요. 하이라이터로 코끝에 이렇게 올려보면 하이라이팅은 되지만 너무 인위적인 느낌은 아니지 않아요? 서양 언니들처럼 뭔가 빡 이런 느낌은 좀 부담스러운데 하이라이팅 한 티는 좀 내고 싶다 할 때 추천드립니다. 이 광감도 글리터가 막 반짝이는 게 아니라 물 먹은 듯 맑은 광채의 촉촉한 느낌이라 너무 예뻐 진짜. 그리고 이 하이라이터 바를 때 사용했던 브러쉬도 추천드릴 겁니다. 필리밀리 S 하이라이터 빔 브러쉬 듀오. 이게 코에 사용할 때 썼던 브러쉬고 이게 볼에 올릴 때 사용했던 브러쉬인데 둘 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가격도 진짜 착해. 두 개 합쳐서 거의 15,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거든요. 솔직히 브러쉬 두 개에 15,000원? 가격에 혹해서라도 살만하잖아. 근데 퀄리티도 너무 좋은 브러쉬입니다. 일단 작은 브러쉬는 텐션감 있는 납작한 모양의 총알 브러쉬예요. 그래서 국소 부위, 코끝이나 콧대, 눈 앞머리, 애교살에 사용하기 좋은데 어떤 하이라이터를 써도 빔을 진짜 잘 올려줍니다. 이 브러쉬는 손으로 하이라이터 올릴 때처럼 쓱쓱 문질러서 발라주면 이렇게 하이라이팅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큰 브러쉬는 텐션감 있는 훌렁훌렁한 브러쉬인데 쉐딩 브러쉬가 조금 커진 느낌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 브러쉬는 넓게 하이라이팅 해줘야 되는 부분, 이마나 광대에 사용하기 좋습니다. 이런 넓은 부위에는 하이라이터가 경계가 지면 조금 과해 보인단 말이죠. 근데 이게 텐션이 낮아서 경계 안 지고 광채를 쌓을 수 있습니다. 브러쉬에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이 넓은 면적에 하이라이터를 올려주고 톡톡 두드리듯 하이라이터 올려주면 광채가 쌓이는데 베이스 벗겨짐 없고 은은하게 하이라이팅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러쉬는 블러셔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VDL 블러셔 사고 받은 브러쉬가 이건데 모양이 약간 비슷해. 이 VDL 브러쉬가 조금 더 훌렁훌렁한 편이긴 한데 이 브러쉬를 블러셔 브러쉬로 사용해도 경계 안 지고 은은하게 블러셔 깔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영 세일 때 브러쉬 하나 사고 싶은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내가 하이라이터를 한다? 하이라이터 듀오 추천드려요. 그리고 다음은 함께 출시된 모공 브러쉬. 필리밀리 S 827번입니다. 이 브러쉬들을 상은 언니가 공동 개발에 참여하셨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3개 다 추천할 수밖에 없었어. 제가 원래 모공 브러쉬 극혐하는 사람이거든요. 건성에 피부 예민하지? 각질도 엄청 많지. 이러니까 모공 브러쉬 잘못 사용하면 각질 다 일어나고 다음날 피부 예민해져 있어서 모공 브러쉬는 아예 못 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얘는 좀 다르더라고. 일단 쉐입이 세모나게 생겨서 사각지대 없이 쉽게 바를 수 있는 모양이라 코 옆 굴곡까지 한 번에 싹 바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공 브러쉬 사용할 때 양 조절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는 진짜 얇게 발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웨이크메이크 코팅밤 리뷰를 올렸거든요. 그때도 밤 타입 제형 자체가 두껍게 발리는 제형이다 보니까 이 브러쉬로 바르는 거 추천드렸는데 그 영상 보시면 이 브러쉬가 훨씬 얇게 발린다라는 거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양 조절하기 까다로운 제형에 사용해도 좋고 파운데이션 바를 때 사용하셔도 좋고 쿠션 바를 때도 훨씬 얇게 바르고 싶다 하실 때 사용하기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발랐을 때 각질이 막 일어나 있으면 낭패잖아요. 각질이 심한 부위에는 당연히 각질 부각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모공 브러쉬 사용했을 때처럼 볼에도 각질이 일어나고 이마에도 각질이 일어나고 코에도 각질이 일어나서 이 상태로 못 나가겠다 싶은 느낌이 전혀 안 듭니다. 아예 안 들어요. 그냥 납작 브러쉬로 바르는 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모공이 고민이신 분들이 사용하셔도 너무 좋을 브러쉬인데 베이스 좀 얇게 깔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더 추천드리는 브러쉬입니다. 그리고 퍼프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더툴레 페피림 아쿠아 퍼프. 물 먹인 스펀지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얘는 물 먹여서 쓸 수 있는 스펀지인 거예요.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있어서 내 얼굴에 사용했을 때는 스펀지보다 사용하기 훨씬 편합니다. 일단 물을 안 먹이면 이 정도 사이즈인데 물 먹이면 1.5배 정도 커지고 훨씬 말랑 쫀득한 느낌이 뭔가 찹쌀떡을 만지는 느낌의 퍼프예요. 그래서 이 퍼프 사용하면 뭐가 좋냐? 일단 베이스 찹찹 너무 잘 먹고요. 조금 매트하게 발린다 싶은 베이스도 이 퍼프가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차라락 펼쳐줍니다. 대신에 단점은 물 먹인 스펀지들이 그렇듯이 원래 파운데이션이 가지고 있는 커버력보다 훨씬 낮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동안 쿠션만 진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 브러쉬에 이 스펀지 조합 쓰고 싶어가지고 파운데이션을 주고 장창 쓰고 있습니다. 평소에 파운데이션 많이 사용하고 파운데이션 사용할 때 물 먹인 스펀지 자주 사용하는데 쫀쫀하고 말랑한 느낌의 퍼프 사용하는 거 좋아한다 하시면 이거 무조건 추천드려요. 완전 말랑 쫀떡한 스펀지야. 그리고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가져올 때 조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솔직히 좀 애매하거든요? 근데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리밀리 메이크업 브러쉬 세척기. 제가 어제도 사용해가지고 지금 브러쉬가 꽂혀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 있는 줄 아셨어요? 저도 한 달 전쯤에 알아서 잘 될까 싶어서 구매를 했거든요. 나쁘지 않아. 제가 브러쉬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한 바구니 있고 여기 한 바구니 있고 또 한 바구니가 있고 또 한 바구니가 있거든요. 제가 굉장히 부지런해서 이 친구들을 매일매일 세척해주고 주기적으로 세척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밥 먹는 것도 귀찮은 사람으로서 이 브러쉬 세척을 하는 일은 저에게 아주 큰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드리면 알아서 다 해줍니다. 이 통에 브러쉬 클렌저 먼저 넣고 물, 눈금선까지 맞춰서 넣어준 다음에 홀더에 브러쉬를 꽂아요. 그리고 뚜껑 닫고 버튼을 누르면 5분 동안 얘가 알아서 돌아가고 멈춥니다. 세척이 잘 될까 싶었는데 오래 묵은 브러쉬 아니면 어느 정도 세척이 되고 세척이 안 된 것 같아 보여도 물로 씻어내면 깨끗해져 있더라고요. 그냥 이거 돌려놓고 딴짓해도 되니까 너무 편한데 단점이 3번 돌리면 10분 쉬어줘야 돼요. 2번 돌리면 한 1, 2분 쉬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얘는 완전 강추! 이건 아니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저처럼 브러쉬가 많고 브러쉬 세척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근데 또 브러쉬는 빨아야 되고 여기에 약간의 금액을 사용할 용의가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 드리는 거 추천드려 봅니다. 이제 마지막에 올리브영 세일 때 구경하러 가서 간식거리 하나 정도 들고 나올 만 하잖아요. 이제까지 제가 먹어본 올영 푸드 중에 가장 맛있습니다. 제가 또 먹는 거에 엄청 까탈을 부려요. 다 맛있다 하는 것도 제가 딱 먹었을 때는 그냥 먹을만 하네 요 정도였는데 이건 진짜 존맛탱. 누텔라 비스켓입니다. 솔직히 누텔라 맛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비스킷에 넣어서 만들었대. 맛이 없을 수 있어?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것처럼 이렇게 통에 든 것도 있고 봉지에 든 것도 있는데 저는 오늘 통에 든 걸로 가지고 왔고요. 슬쩍 하나 꺼내보면 누텔라가 이거밖에 없어? 할 수 있는데 안쪽에도 누텔라가 있어서 이 누텔라의 눅진한 맛과 비스켓의 바삭함을 씹어 삼킬 때까지 느낄 수 있어요. 맛은 그냥 누텔라 맛? 약간 빈츠의 업그레이드 된 맛 정도인데 이 비스켓이 처음 보면 되게 퍼석하거나 마가레트 같은 느낌도 들고 뭔가 바삭바삭한 느낌보다는 살짝 눅눅하고 촉촉한 느낌일 것 같은데 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들어봐봐요. 들려요? 이 바삭한 소리? 누텔라 좋아하시면 진짜 좋아하실 만한 간식인데 또 커피랑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저는 솔직히 단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는 옆에 두면 자꾸 먹게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누텔라 칼로리? 제가 굳이 얘기하진 않을게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세요. 이렇게 9월 올영 세일 추천템 모두 알아봤습니다. 진짜 열심히 추려온 것 같은데 올영 세일 추천템 찍을 때마다 뭔가 항상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올영 세일 때 올리브영 신상깡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올리브영 신상 쿠션 리뷰 모음집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들 구독하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추천템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 안녕!
근데 나 영상에서 똥머리 한 거 처음인데 너무 탈모처럼 나오진 않았겠죠?